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5일 금요일 현재 시간 13시 1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18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악센트가 강했네요. 네. 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매매 잘 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역시나 잘 대응하고 있고요. 결과까지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마무리를 잘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가가 좀 급변화를 했습니다. 급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저도 브리핑 쓰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황 영상이 좀 늦게 올립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을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봤는데 주말이랑 저녁 시간에 좀 몰아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시청 시간대를 보니까 몰아서 보시는 거는 좋은데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짜를 빠른 날짜부터 보시면 안 되고 늦은 날짜부터 해서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금, 목, 수, 화, 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월화수목 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월요일 거 보고 수요일 거 보고 금요일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목금을 보시든 목금을 보시든 이렇게 이어 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시장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530포인트가 낙한 38,59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음봉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큰 음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날이죠? 이날 십자 도찌라고 하죠. 도찌가 뜬 날 말씀드리기에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 하락이 여기서 멈춘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연속해서 하락이 걸려버리면 만만치가 않다. 대신 이 부분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아니다. 확인해봐야 된다. 라는 점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개장 초반에만 해도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전일 브레이킹을 잡았던 시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39,4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장 후반부가 되면서 거의 딱 반토막이 된 시간부터 시세가 부러지면서 흐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흐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흐름이 심각하게 깨져 버리면서 완전히 쐐기형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떨어지는 음봉의 이 시그널 자체는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좀 압박감이 있는 음봉이고요. 대신 이런 음봉은 장단점이 있어요. 워낙 음봉이 깔끔하게, 양봉도 똑같습니다. 양음봉도 동일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 음양봉은 매물을 깔끔하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매물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킹을 잘 잡으면 지금 같은 경우죠. 반등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에서 공포성 매물로 연속해서 받게 되면 투매 형태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에 들어와 버렸다. 이 부분이 좀 체감이 좀 덜 되실 건데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수직 낙하해서 땅굴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동이었어요. 일단 어제 상황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중동 쪽에 대한 이야기죠. 중동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좀 강경한 발언들 이런 부분들 이제 만만치 않다. 공습했던 것 때문에 공격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그쪽 분위기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점핑을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점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뭐 러시아, 뭐 정유소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내용의 플러스 알파 이번에 중동 쪽에서 다시 쇼크가 되면서 이 유가가 지금 긴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걸 왜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시장의 화두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가는 모든 물자를 만들 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지금 오늘 니트 입고 있거든요. 봄인데도 니트 입고 있네요. 네, 저 니트 입고 있습니다. 니트 입고 있는데 이것도 폴리에스테르. 뭐 쉽게 말하면 석유로 만들죠. 똑같습니다. 추출물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또 이걸 돌리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죠. 전기 들어가죠. 또는 기름 들어가죠. 다 유가죠. 결국은 모든 생산, 또 이동할 때 자동차, 유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가가 움직이는 건 좋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지금 중동 쪽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 머리 아픈 일이 일단 첫 번째로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 어저께 이제 종목이 조금 장난을 좀 많이 쳤었어요. 어제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사실 TSMC가 별일이 없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 몰고 가는데 TSMC가 별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왜 다르냐면 어제 TSMC가 상승 출발을 하다가 결국은 후반부에 무너지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있었냐면 어제 밤 내용인데 지금 변수는 TSMC 사건이 그냥 묻히는 분위기다. 근데 난 이거 조금 위험하게 본다. 왜냐면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한번 정전이 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 웨이퍼를 다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800억 달러 뭐 800억 이런 손해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올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TSMC가 핵심이 위탁 생산이에요. 위탁 생산.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의뢰란 쪽에서 가만히 있겠죠. 뭐 세계 최고니까. 근데 또 그런 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얘네들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파가 돼서 같이 반도체 섹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조금 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어제 초반만 해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얘가 깨져버리니까 엔비디아 같이 깨져버렸고요. 엔비디아 무너졌고 반도체 쪽 섹터들이 우당탕탕을 해버리면서 시세를 들이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대만 쪽 이 지금 지진 사건, 이 타이페이 지진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또 세 번째가 지금 어제 키시카리 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키시카리 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제가 카시카리 님입니다. 카시카리 님께서 금리 인하해야 되냐? 라는 이런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완전히 뒷북 맞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연준 쪽이 근래에 조금 복잡한 발언들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발언들을 시작했다. 의도된 것 같은데 또 의도되지 않은 듯한 액션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어저께 타이틀이 어리둥절 연준이었습니다. 어리둥절.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이건 또 무슨 골치 아픈 소리를 하냐.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연준은 10중 8구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게 3번을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 인하는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립 서비스가 시장 투심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시장이 많이 빠진 겁니다. 어제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맞추셨냐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아까 그 TSMC 써드리지 않았습니까? TSMC 관련돼서 내용을 아까 써드렸는데 그 관련된 거를 보니까 저희 고객께서는 또 다 보이냐 너 다 보고 있냐 엔비디아 반도체가 딱 죽는다 다 보이시나 봅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뿐인 거였어요. 여러분 일본 그 지진 났을 때 주식 거래해 보신 분 계세요? 전 그때 거래하고 있었고 저 그때 생방송하고 있을 때였어요. 생방송 여러분.
TV에서 예 주식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 이때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감각적인 경향이 좀 와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올라가니까 별야 TSMC 공장 잘 돌아간대 별일 없대 그 말만 믿는 거죠.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원전 오염수 지금 일본에서 배출하고 있잖아요. 괜찮대 괜찮대가 아니었죠. 결국은 그게 수십 년이 지나서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와 같은 비례할 일은 아닌데 그러한 재해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주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저께 같은 경우 오히려 지진 났을 땐 매수해 버렸고요. 어제는 매도만 쳤어요. 어제는 죽기 살기로 매도만 쳤어요. 그제는 죽기 살기로 매수만 쳤고 그러니까 그 리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쪽의 그런 발언들로 주가가 좀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고 압박을 했지만 한다.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너무 거기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대신 횟수는 3번은 많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준 쪽 발언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외 이사들의 발언들이랑 상호 충돌이 나니까 시장 방향성이 지금처럼 지저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된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피로감이 있다. 그 피로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러한 피로감들을 싣고 있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떨어졌던 음봉이 좀 크리티컬합니다. 어제 떨어졌던 이 음봉 자체는 좀 크리티컬해요. 조금 강력하다. 한 1년 만에 이 정도 빠진 거거든요. 1년 만에. 그래서 조금 이게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강하게 매물 소화를 한번 하고 다음 레벨업을 하기 위한 점핑 시도 구간인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저께 브레이킹 타임 이후에 바로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음봉을 단순하게 배제시켜야 될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은 기본적으로 딱 간결하게 가셔야 되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반등 이런 논리법으로 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한적인 반등까지는 괜찮은데 추이적인 트렌드적인 방향성 전환을 노리다가 지금 저 떨어진 음봉의 세례에 같이 또 동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급격한 이격도가 발생됐기 때문에 속도 조절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장은 어떻게 보면 좀 복불복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극단적으로 하면 주말을 앞두고 경계심 때문에 아예 매물을 같이 쏟아 부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말을 앞두고 현재 상황이 좀 그러니까 간망을 하거나 약간 복불복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본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이 좀 있고요. 좀 중립적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조금 중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안전자산이었던 골드가 여튼 뭐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재차 좀 숭구리 쪽의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본다. 이러한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 관점을 좀 가지시고요.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주말을 앞두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막 4월 초입니다. 시장에서 이젠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히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응답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응답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께서 확인하시고 연락드리고 있으니 그 점 유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까지 잘 대응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입니다.